네, 안녕하세요. 주고생입니다. 네, 테슬라에 관해서 구름님 블로그 내용 2부 이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테슬라의 판매량이랑 가격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 21년도에 바닥을 찍고 지금 22년도까지 약 한 20%의 판가가 일어난 거를 주황색 그래프를 보시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더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토탈 딜리버리라고 이 푸른색 막대 그래프가 있는데, 이게 판매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현재 2분기까지 3배 정도의 판매량이 늘어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톨드 애뉴얼 캐패시티 해가지고 생산 카파 정도는 지금 22년도 2분기 IR에서 제시한 생산 영한 카파는 200만 대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3년도 기준으로는 지금까지 줄 서서 만드는 쪽쪽 사간다는 상황을 가정할 경우에 문제가 안 된다면 200만 대 플러스 알파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출 기준으로는 지금 이 100 빌리언 달러라고 보시면 되고, 이 빌리언은 10억입니다. 그래서 한마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조, 지금 환율이 높아져서 그래서 한 130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YOY 50%의 성장도 내년에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기업이죠. 이제 분기 기준으로 지금 리스 관련된 이제 데이터를 보이고 있는데, 리스 사업도 하고 있는데 리스도 판매보다는 더 높은 GPM을 기여하고 있지만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매출 구조단에서 리스의 사업은 그 비율 자체가 적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좀 큰 의미가 없으니까 넘어간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제 매출단에 영향을 주는 거는 탄소 배출권입니다. 친환경 기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유럽은 탄소 배출을 많이 한 기업에게 무지막지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근데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 탄소 배출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만큼 탄소 배출을 세이빙한 그 어느 정도의 그 카페 정량을 이 어떤 증서를 주면서 그 탄소 배출권은 타 기업에 팔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탄소 배출 많이 한 기업들이 그 탄소 배출권을 사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이 GM이나 스텔란티스 같은 기업들이 배출권을 많이 사갔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매출액 보시면은 20년도 4분기 기준으로 정체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지금 이 성장성이 좀 정체되어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권도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매출단에서는 성장성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워낙 매출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큰 기대를 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매출단 팩터는 에너지 쪽입니다. 태양광이나 ESS 쪽인데, 테슬라는 이 에너지 저장과 이 태양광 관련 사업을 또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생산이랑 저장을 모두 한 번에 해결하는 패키지 위주로 판매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것도 이제 매출단에서도 20년도 3분기 때부터 21년도 3분기 1년 동안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지금은 소폭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거는 GPM이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21년도에. 그래서 현재 외형 계속 매출단은 확대해 나가고 있으나 원재료단에서 리튬 가격이나 폭등했고, 태양광 원자재 이슈로 너무 폭등해가지고 영업이익단에서 오히려 지금 적자로 까먹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서 배터리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현재 적자를 내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이 원가가 좀 떨어지면은 상대적으로 수익권으로 다시 올라오겠죠.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옛날에 원자재 가격 폭등이나 공급망 이슈가 없던 시절에는 꽤 높은 수준의 매출 총이익을 만들어냈던 적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과거에 19년도, 18년도, 17년도 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연간 설치량이 400메가와트 정도로 되고요. 미국 시장만 생각하면 3위권 업체입니다. 그래서 1위권이 퍼스트 솔라, 2위가 하나큐셀, 이제 3위가 테슬라고요. 점유율로 따진다면 15기가와트로 미국 시장에서는 한 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듈당 가격은 0.2달러 정도를 고려하면은 최대로 매출 올릴 때는 100만, 1000만, 2억 달러에서 한 3억 달러 정도로 보이지만, 크게 아직은 테슬라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기 좀 어려운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가 ESS라고 에너지 세이빙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전력을 생산하게 되면 남게 되면은 그냥 이제 방류시키잖아요. 한마디로 그냥 버리게 되는데, 그게 너무 아까워서 에너지 세이빙 시스템이라고 그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SS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연간 설치량이 4.5 기가와트로 이제 꽤 많은 양인데, 이제 미국만 본다면 미국 ESS 시장은 총 10 기가와트라고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메가팩과 이제 시장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40기가와트에 달하는 메가팩 생산 공장을 짓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시장은 연간 10기가와트의 ESS가 설치되고 있고, 폭발적인 시장을 감안해도 20기가와트 정도인데, 이 메가팩이라고 ESS 관련된 사업을 이제 증설하게 되면은 40기가와트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미국이 시장에 비해서 너무 오버해서 증설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있는 문구고요. 하지만 기대해 볼 만한 점은 18년도에 BEV가 아닌 PHEV가 대세였으나 테슬라가 그 판을 트리거가 되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아니라,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대세였는데 테슬라가 완전히 지금 순수 전기차로 시장을 바꿔버렸잖아요. 원래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테슬라가 이 메가팩을 지으면서 이 ESS 시장이라든지 이런 시장도 크게 좀 바꿀 수 있는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냥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네 번째 이제 매출 단의 이제 한 축인 서비스 및 기타 부분입니다. 중고차 판매, 충전, 보험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성장성이 고무적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서비스랑 기타 부분이 매출액이 계속 성장하고 보실 수 있고, 이제 최근 22년도 2분기 기준으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이 GPM 보시면은. 그래서 고도 성장을 하고 있고 22년도 EQ에 적자를 벗어나서, 누적 적자를 벗어나서 테슬라의 밸류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 앞으로 단기적인 주가 이익의 그 키 드라이버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고차 판매, 충전, 보험 등을 언급하고 있고, 이 세 개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살펴보면은 중고차 판매나 이제 충전 같은 경우는 슈퍼차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2분기 IR 자료에 언급되었듯이 중고차 사업과 충전 사업은 굉장히 잘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IR 자료를 따지면은 여기 보시면은 글로벌 테슬라 충전소 로케이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계속 성장을 하고 있죠. 이 규모가. 그래서 슈퍼차저 같은 경우는 4,000개 가량이 전 세계에 설치되어 있고, 테슬라 오너에만 개방한 게 아니라 비테슬라 유저에도 개방을 하게 되면서 충분한 현금 창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성이 굉장히 가파른 걸 볼 수 있고, 두 번째 또 중요한 게 테슬라 보험입니다. 9개의 스테이트에서 보험을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 가격 자체가 압도적으로 타 자동차 보험에 비해서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테슬라 보험 같은 경우에는 스코어가 안전점수를 90점으로 알고 있는데 타 보험 대비 한 50% 저렴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가격이 저렴하니까 안 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테슬라를 이제 그 운전하는 그 주행자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보험 시장도 굉장히 커질 거고, 테슬라 보험도 커질 거라고 부분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누적 판매된 테슬라는 100만 대, 내년까지는 200만 대, 200만 대 중에서 50%를 미국의 판매 예정으로 생각을 하고, 한 대당 약 1000달러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2024년도에는 이 1000달러 곱했을 때 약 1.5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 돈으로 한 2조 정도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75%를 이제 채택을 한다고, 그러니까 테슬라 운전자 중에 75%는 보험을 든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은 테슬라의 이제 낮은 고정비가 이제 굉장히 이제 큰 이제 특징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퍼레이팅 익스펜스라고 이제 고정비가 있는데, 이 그러니까 가동 비용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매출단이 너무 이제 엄청나게 크게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하게 되니까 이 OEM 퍼센트가, 이 가동비가 이제 계속 OEM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강력한 이유는 GPM이 높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정비가 굉장히 낮아서 영업 레버리지가 아주 잘 구현이 된다. 아까 그 기아 캐스팅가처럼 그 용접을 불필요하게 제조 공정에 혁신을 한 부분도 영향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모델 자체가 이제 4개의 모델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런 고정비를 굉장히 낮아서 매출단이 크게 늘면 늘수록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 대비해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아주 잘 구현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편 여기서 마치겠고 3편 이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